진솔한 언어로 또 자신의 삶을 또 보여주면서 또 신앙을 이렇게 잔잔한 물결 같이 이렇게 진한 감동으로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위기가 너무 잠잠해져서 제가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될는지. 네. 2014년도를 총 정리하는 이제 사자성어가 이렇게 뽑히곤 하는데,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뭐였죠? 네, 신문에 계속 났었죠. 쥐록위마, 진시황의 아들을 어리석은 아들을 이제 도고라고 하는 씨가 이용해서 그를 물리치고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느 날 황제 앞에 사슴을 끌고 와서 말을 바칩니다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황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슴이냐 말이지, 아니 이게 사슴이지 어떻게 말이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궁성궁성거립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사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라고 조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처치했다 하는 그런 고사성어죠. 처음에는 윗사람을 농락하는 뜻하는 말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흑백이 뒤바뀌고 사실이 호도되는 그런 가리키는 말입니다. 설마 하니 이 사자성어가 우리나라 2014년도 사회를 드러내는 용어로 선택되리라고는 저 자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선택한 교수들은 그 이유를 온갖 거짓이 진실인 양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세월호 참사, 정윤희의 국정 개입 사건 등을 보면 정부가 사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사회 어느 구석에서도 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뽑힌 사자성어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은 삭족 정리, 이 또한 지록이모와 같은 말로 합리성을 무시하고 억지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3위와 4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꼽혔습니다. 지극한 아픔에 마음이 있는데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일은 많다는 의미의 지통제심, 그리고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은 없다는 뜻의 참불 인도가 뽑혔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권력에 의한 비정상의 사회였다는 것을 이 교수 사회가 뽑은 사자성어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선 조작 사건을 가리키는 순리를 거슬러 행동하는 뜻의 도행역시가 뽑혔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못한 지록위마가 뽑힌 것입니다. 오늘의 남한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목사로서 참담한 마음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 하는데도 이를 바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권력이 인간의 양심을 짓누르는 사회라면 그건 짐승들의 집단이지 결코 사랑과 진실에 기초한 인간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3,000불의 국민 그런 소득국가 선진국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악의 다툼이 지배하는 죽음의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남한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만 북쪽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최근 김정일 암살을 주제로 한 소니 영화사의 인터뷰라는 코미디 영화 중지를 요구하는 해킹 사건이 일어나자 소니 영화사가 영화 상영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마까지 나서서 이건 북적 소행인데 중단하면 안 된다고 영화 흥행을 조성하자 북쪽이 우리는 하지 않았으니 공동 조사하자라고 했지만 오바마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이 이끄는 북쪽 사회를 미국인들의 코미디 안주감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놔뒀더라면 전혀 흥행이 되지 않을 영화가 이 바람 때문에 흥행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남한과 일본에 군사 무기를 계속 팔아먹어야 하기에 북의 악마화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전략에 북이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데 체제가 약하다 보니 체제 비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한이 한 형제 자매로서 거두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내심 즐겨하는 일은 사실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어제도 땅굴을 우는거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데도 정부는 못 본 채 하면서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 이익을 노리고 있는데 이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신들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민족 전체에 끼치는 큰 손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북쪽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땅콩 회항 사건, 남쪽 또한 국민투표 10% 200만 표 이상을 얻은 통합진보당을 억지로 해산시키고 10만 당원 전부를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는 신풍 메카시즘, 독신 여성 대통령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혼한 남자와 호텔에 7시간 있었다는 등등의 코미디 같은 보도가 애국 언론에 계속 등장하더니 급기야는 이 이혼남과 대통령 남동생 사이에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이를 하급 관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과정에서 경찰 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하는 등등. 어디 3.6급 소설, 저 쓰레기 같은 하류급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발전했다고 하는 이 남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 제가 외국에 나간다면 누군가가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으면 저는 아마 일본 사람 혹은 중국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정말 창피한. 우리는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죠. 지난번 스웨덴 에큐메니칼 평화회의, 세계교회협의회 평화회의에 갔을 때에 우연히 같은 식탁에서 스웨덴 한 주교와 식사를 갖게 됐는데 그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정할 때 5인 선정위원 가운데 부위원장이라고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한 사회에서 그 이후에 위원들이 뇌물 받아먹고 상 줬다고 하는 그런 남한의 반대파의 얘기를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웃으시더군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상대방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백성. 어찌하다 이런 생각이 됐나? 이런 나라가 됐나? 왜 집안 싸움을 밖으로 가져가는가?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는 걸 왜 모르는가? 왜 우리나라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생겼을까? 그 우리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일제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독 안에 든 개라고 누가 독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계속 밑에서 잡아당기는 서로가 죽도록 칭찬하고 살아도 모자란 인생인데 그 아까운 시간 왜 남 헐뜯는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밖에 나가서 하는가? 보통은 자기 잘난 것 드러내느라고 남을 깎아 세우는데 그런다고 자기가 높아지나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남 험담하면 그게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터넷 글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90세의 레지나 브렛이라고 하는 분이 90세를 기념하면서 내가 인생에서 배운 45가지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니
한 해를 보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도 인생은 여전히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논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울어야 할 일이 있다면 누군가와 함께 우십시오. 신에게 화를 내야 한다면 화를 내십시오. 신은 그것을 받아줄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어떠한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변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은 결코 눈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그것이 실제로 당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촛불을 켜십시오. 좋은 침대 시트를 쓰십시오. 근사한 속옷을 입으십시오. 그런 것들을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괴짜가 되십시오. 빨간 옷을 입기 위해서 나이가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소위 재앙이라고 하는 일을 당하면 다음 질문을 하십시오. 5년 후에도 이 일이 내게 중요할까? 용서하십시오. 미움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 말고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으십시오. 신은 그저 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가는 노인이 죽어가는 젊은이보다 낫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했느냐는 그것입니다. 질투는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올해 저희 곁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교우들과 또 가족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자신을 낳아 기르시고 기도로 후원하여 오신 육신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좋으나 싫으나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 혹은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아픔이야 우리 어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로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고자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20여 분의 가족들이 동의하신 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중 향림교우였던 분의 이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있습니다. 이상근 장로님, 노년에도 사회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청량과 같은 분연함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자주 교회는 나오시지 못하셨지만 아내 되는 안정현 권사님을 통해 향림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윤한수 집사님, 이외에 교적을 옮기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이예숙 권사님과 최재우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추모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분들의 신앙의 본을 기억하고 향림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러나 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들의 음성을 오늘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 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 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 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예수께서 태어나던 그 시절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던 그 암울한 시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살아가던 남녀 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양을 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제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나는 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단식하며 기도를 해온 예언자라 불립니다. 제2성서에서 여성을 예언자로 부른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시간 기억해야 할 말씀은 시므온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한 구절입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에게 아픔이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따르미로서의 향린 교회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숨은 생각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일에 힘써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힘써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남한대의 7만 개의 교회 가운데서 세상에 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불우한 국가 권력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손잡고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매진하십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